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선등의 노발대발. 전과 꿀이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힘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실록이라고 했습니다. 실록, 새로운 녹색이라고 얘기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뭐 조선왕조 실록인 줄 알았어요. 예. 우리 발음이 그 니은과 리을이 그죠? 예. 신라라고 표현할 때도 예를 들면 그렇죠. 영어로 신라가 아니고 신라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한라산도 한라산 이렇게 돼 있고. 5월 초에 그런 산하, 네. 강산, 실록이 강산 보면은 특히 이제 막 도단한 연두 잎새 같은 거 보면 묻혀서 나무를 해먹고 싶은 만큼 사랑스럽죠. 뭐 예전에 사자성어로 녹음방초가 예. 우거졌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예. 요즘에 상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노정열의 노발대발 지금 사실은 보면 이제 이 국토라는 게 예전에는 뭐 국토가 아닌 강산이라는 것은 그냥 더불어 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뭐 이런 거였는데 개발이 손길 미치면서 국토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산하가 국토라는 이름으로 딱 바뀌면서 국토라는 것은 정부가 주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선을 긋고 도로를 만들고 댐을 쌓고 뭐 나무 심고 뭐 그래야 되는 관리의 대상으로 용어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이런 행정 정체적인 용어가 돼 버렸어요. 네, 이런 걸 주로 이제 공기업에서 뭐 담당하고 그렇습니다만 공기업 대부 최근 몇 년 동안 공기업이 어떻게 망가졌고 이 망가진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는가.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방만경영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도 그 농담했죠. 방만경영은 그 모텔에서 대실 경영을 하는 거 방만경영이죠, 그죠? 예. 방만경영한 거죠. 그러니까 방만경영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 구조고요. 네. 모든 예산, 조직, 인사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혁의 방향은 정말로 믿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늘 그 행정 개혁할 때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거의 실천이 안 되고 있죠. 자율적 권한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근데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묻는 거. 근데 특히 공기업 300여 개 개혁할 때 역대 정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책임만 물은 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기업성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를 해야지만 가장 옵티멀한 최상의 그 최적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 개혁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7.5년 동안에는 뭐 개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520조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빚을 놨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3개년 계획 부친 닮아가지고 몇 개년 계획 이게 70년대 패러다임인 줄 알았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그렇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원래 70년대가 아니라 30년대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만주국 시절에 예. 만주국 시절에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을 본 만주군 출신의 박정희 그리고 만주군 출신의 선후배들 그 의기투합해갖고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물론 이제 그 입안을 처음 이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장면 정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디 보고서라고 미국 의회에서 그 철저하게 분석해놓은 것이 있죠. 네. 예. 네. 어쨌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얘기는 셀프 혁신하겠다는 걸로 들렸는데 네. 그 이완구 총리가 60일 만에 셀프 척결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취임 일성이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해가지고 참 자기를 척결했어요. 결국은 됐습니다. 야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7이랑 숫자랑 제 인연이 많은데 네. 7시간 동안 작년 4월 16일 행적에 대해서 끝내 못 밝히더니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였죠. 이번에도 귀국한 지 7일 만에 나타나고 하는 얘기가 네 그런 얘기였어요. 정치개혁 미룰 수 없다. 네. 뭐 밀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자기를 개혁하겠다는 건지 뜻은 좋죠 참. 네. 예, 그러면 뼈를 깎는 아픔이 아니라 몸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겠군요. 예, 투신을 해야 되니까. 네. 본인의 과거의 부정 또 부패 또 비정상적 관행을 척결하고 했다는 그 언변 자체는 좋은데 네.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정상화 정책 1단계, 2단계로 발표가 된 것이죠. 네. 예. 그 역대 정부도 보면 일단 뭐 네 정부 정도 이렇게 보면 DJ 정부, 참여 정부, 또 MB 실용 정부, 박근혜 창조 정부 이렇게 보면 굵직굵직한 그 주요 방향들이 좀 있어요. 네. 특히 DJ 정부 때는 이제 4대 부문 개혁이라고 해서 네네. 아마 다는 기억 못 하셔도 한참 언론에서 그 홍보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공공부문, 네. 금융부문, 또 기업, 노동 이렇게 DJ 정부에서 보기에는 요 4대 부문을 개혁하자는 그 기조를 내세웠었죠. 예. 근데 사실은 DJ 정부 때는 그 전에 50년 동안 쌓였던 적폐죠, 그야말로. 예. 적폐가 뭘로 터졌냐면 바로 그 유명한 2007년 12월 초에 바로 IMF 국제금융 위기로 터진 거 아닙니까? 예. 예. 한보 사태 또 기아차에서 사실 그 한두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반백년 동안의 정경유착이 곪고 터졌던 거 아니에요? 예. 차입 경영, 문화발 확장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터진 게 사실은 한보 사태로 물꼬가 트였던 2007년 12월 달에 IMF 구제금융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한보의 그 정태수 회장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휠체어 타고 입장한 원조격인 비슷한 그 패션이 뭐 그 이후에 이건희 회장부터 해서 예. 각종 회장님들의 아주 조금 너무 클리셰, 상투적인 상투적으로 지금 말씀 클리셰가 돼버렸는데 진부한 장면이 돼버렸어요. 이분은 잔뜩 찌푸리는 얼굴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 얘기하는 그런 얼굴인데 그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두한영의 나보다 더 놈들 많은 이런 표정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온몸으로 투신한 거죠, 그죠? 네.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냐고. 네. 돈 먹고 오리발 내밀고 괴롭힌 건 딴 놈들이 있는데 뭐 이러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여담으로 어디 행사 진행할 때나 이제 역대 대통령도 성대모사 할 때마다 이런 건데 DJ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겠어요? 아따, 제가 3년 반은 우리 선배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거, 특히 YS가 나라 말아먹은 거 설거지 하느라고 3년 반 동안 쎄 빠지게 개혁이고 뭐고 나발이고 나라 빚 갚는 데만 3년 반을 써먹었어요. 5년 중에서. 네. 예. 개헌을 해가지고 사실은 한 8년 정도 했어야 제가 국민의 정부가 제대로 했는데, 물론 바톤이 노무현 후배한테 넘어갔지만, 아무튼 제가 열심히 4대 부문 개혁하려고 했지만, 민영화의 부작용도 지금 돌이켜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조금 더 국민의 여론을 묻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뜻을 묻고,
좀 더 완급조회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지금 조합원 여러분, 이거 생전 육성이 아니라 노정열 씨 성대모사예요. 그런데 저 모사꾼이라고요? 예? 저보고 지금 모사꾼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묘사꾼이요. 아, 네, 묘사꾼. 뭐 모사나 묘사나. 네. 아, 사실 당시에 지금이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 위기를 그 정도 3년 여만에 네. 그렇게 했다는 게 정권에 대한 찬반이나 호우 불호를 떠나서 대단한 업적이었고 사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했고 사실 대한민국 관료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국민의 정부를 출범해서 3년여 동안 이 외환위기 극복하는데 올인을 했고 극복했다는 건 대단한 업적으로 국민들이 네, 물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급속한 성과를 거두려면은 이러저런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것도 해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네. 네. 그 참여정부에서는 참 저희가 CS 경영이라고 경영학에서 이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그래요? 네. CS라고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고객 만족. 네. 요즘엔 고객 감동이란 말까지도 있는데 이 고객 만족 CS 경영을 공공기관 개혁의 어떤 기조로 삼았죠. 네. 또 책임 경영이란 말도 이때 기조로 삼았고 그래서 하드웨어를 건들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혁이라는 이런 기조로 참여정부에서 공부부문 개혁을 했어요. 이 기조는 되게 옳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역시 지금의 이 개혁에서 가장 적폐로 드러나는 것이 각종 피하들 있지 않습니까? 해피아, 와피아, 관피아, 정피아 이렇게 있을 때 이 관료 조직 수십만 명의 관료 조직 이거를 참 개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직업 공무원들 전체를 건들기도 어렵지만 그 밑에 있는 정무직들, 장차관부터 해서 이 300여 개의 공공기관 임직원들. 여기에 낙하산을 안 치더라도 어떤 정도의 낙하산이냐. 실력과 전문성, 개혁성이 있는 낙하산이면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조금 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참여정부도 잘해보려고 했지만 나중에 말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공운이라고. 예. 이쪽을 조금 더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성 있게 또 국민의 여론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여론을 담아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네. 역시 관료 독점의 지배구조를 혁파하지 못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 개혁을 표방한 참여정부로서도 일정 정도의 성과는 있었으나 개혁에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뜻은 좋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럴 때는 참 관료 집단이라는 건 그야말로 거대한 바위 그것도 네. 갑자기 놔둔 바위가 아니라 뿌리가 깊은 그런 바위산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놔둬도 안 되지만 잘못 건드려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역시 이럴 때는 전문가들이 또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5년이라는 게 개헌의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는 게 5년이라는 게 참 애매한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처럼 잘하면 사실은 중간 평가의 개념으로 못하면 4년 하고 중도 하차하는 것이고 네. 잘하면 8년짜리면 사실은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사실 대통령 중심제로 계속 만약에 가겠다 그러면 연임 가능하게 해야죠. 그런 것이 합리적인 것을 보입니다. 이제. 빨리 그쪽으로 가야죠. 괜히 전두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7년 단임제를. 예, 지가 캥기니까 한 번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죠. 네. 자, 참여정부 때는 의욕은 좋았으나 좀 아쉽다. 관료 독점 지배 구조를 혁파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MB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근혜 7.5년으로 이렇게 묶어서 봐도 되겠는데 역시 좋은 말로 보수 정권, 수구 정권답게 역시 통폐합 위주의 조직을 축소한다든가. 그래서 MB 정부는 한마디로 하면 선진화 정책이란 말. 참 선진이란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선진조국, 정의사회 구현.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수 단체가 언젠가부터 선진자가 들어가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선진연대, 선진자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의 발목 잡기보다는 미래로 나갑시다. 선진이란 말과 미래라는 말로 이 보수 단체들과 보수 정권들이 탈바꿈하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 전략인데 이게 반 이상 먹혀 들어갔거든요. 과거는 캥기니까 묻지 말아달라. 예.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고단수냐면, 조동원 씨라고 전략기획 홍보본부장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 침대는 각오가 아닙니다라는 그 멘트를, 새빨갛게 새누리당 색깔도 바꾸고, 혁신하겠다, 혁신 장렬이란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미지
분야에서는 규제거든요. 네. 이 사실은 진보 보수 혹은 중도 정부나 중도 이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건 사실은 뜻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무능력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새누리당은 초기에 비웃음을 받았습니다만, 예, 결국은 이미지 쇄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세준마까지 예. 예, 반대자들은 낄낄거리면서 조롱했지만 그건 전체 국민으로 봐서는 사실은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성공했어요. 선거만 하면 이겨야 되는데 선거만 하면 지잖아요. 네. 물론 저희가 두고두고 얘기하지만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의와 인권이 있고 그것이 헌법적 가치고 사람으로서 할 도리라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 도리보다는 당장 눈앞에 어떤 세속적 가치에 연연해야 할 수도 있고 당장 이기주의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 시각으로서는 국민들 전체를 폄하하거나 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저희가 12년, 13년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대중추수주의도 편향이다. 네. 좌익소합병도 편향이다. 네.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국민을 너무 따라가는 것도 지도자나 리더나 정의와 인권을 생각하는 가치를 지닌 정치 지도자나 시민운동가나 방송인이나 뭐 개그맨이든 가수든 그런 뜻이 있다면 예. 끌려가서도 안 되고 너무 나만 따라 이끌어서도 안 된다. 어디 네. 중간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예. 앞으로 정권이 개혁 정부가 들어선다면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딱 10년 해봤는데요. 중도 정부를. 예. 지금 보수 정부 60년 1세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역시 언론 상황이 SNS가 생겨서 조금은 우호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주류 언론은 여전히 기득권 혁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맨날 좌파 정책이니 좌파 정부니 뭐 선동 정부니 하면서 흔들 겁니다. 예. 그 10년 동안도 그랬었고 그래도 역시 국민을 믿고 생활 정치 그리고 정책으로서 국민들의 입에 맛있게 떠넣으면서도 원칙과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정의와 인권을 놓지 않으면서도 세속적 가치를 겸비할 수 있는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가야 될 길이에요. 가야 될 길이죠.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제대로 방점 찍어서 가도 좋습니다만 지금 MB정부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선진화라는 이름, 지금 미래라는 이름을 자꾸 풀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퇴행적이라는 거죠. 역시 네. 쳐내는 거예요. 일자리 만들겠다고 해놓고서는 가장 양질의 일자리고 중요한 집단이 300여 개 기관에 27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족까지 합치면 사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3인 가족으로 따져도 거의 100만 명의 가족들이 5천만 중에 100만 명은 이 공공기관 종사 가족들이거든요. 예. 중요한 일하면 사실은 뭐 럭셔리하고 호화사치판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필요한 복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맞게 국민 수준을 높이는 게 진정한 복지고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고 늘 말하는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MB정부 때부터 7년 반 동안 지금 한 게 바로 정원 감축이고요. 조직 축소고요. 임금 삭감입니다. 잘라내기예요. 어제 오늘 나온 기사로 보면은 그렇게 아낀 돈으로 1,000몇백 명을 뽑는다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잘라서 한쪽에서는. 네. 이것도 사실은 신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요즘에 90까지 사는데 60에 잘려나가면 30년 동안도 살아야 됩니다. 사실. 네. 굉장히 큰 폭탄으로 터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초고속 중에 최고 노인 비율이고 속도도 최고 1등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보질 못하고 미래를 보질 않고. 예. 그리고서 그 돈으로 이제 해외 예. 자원 개발했고 소위 말하는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로 포퓰리즘에 이끌어서 예. 물가는 때려잡았네 하면서 MB 물가라고 그 유명한 그리고 4대간 정책. 실제 그것이 넘어오면서 박근혜 정부 1단계, 2단계 정상화 정책이란 말로 MB 정부의 선진화라는 이름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또 바뀝니다. 네. 참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손병희 선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노멀하다, 내추럴하다의 정상이란 뜻이 아니라 탑이 아니다. 네. 비정상. 예.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되고 싶은 건지. 역시 지난번 말한 대로 복지를 축소하려고 그러고 성과급을 삭감하려고 그러고 또 법과 관련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노사 협약에 의해서 원칙과 상식대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찍어 누르기로 꺾기라 그러죠. 예. 갑의 행포 중에 꺾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단체 협약을 강제로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윽박을 질러버려서 그냥 꺾기. 마치 전두환 시절에 했던 짓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이, 사업 예. 무조건 축소하라 그러고
돈이 될 만한 알짜배기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 사형화의 1단계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개악이라고 그랬죠. 제가. 개악이죠. 그 정작 쳐내야 될 건 쳐내지 않고 애매한 정작 곳에만 쳐내야 되려면 자기 목을 베야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DJ 정부부터 MB 박근혜 정부까지의 공공기관 그 방만 경영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한 1, 20초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예, DJ 정부 때는 4대 부문 개혁한다고 했지만 IMF 위기 탈출의 3년 반을 잘 허비는 아니고 잘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 헐값에 매각하는 그 민영화의 부작용을 노출을 했고요. 참여정부 때는 소프트웨어 개혁을 잘 추진했지만 다만 이 관료 독점 지배구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조금 더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역시 이 기득권 혁파 차원에서는 관료 조직을 제대로 혁파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러나 방향은 옳았다고 보고요. 네. MB정부,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수구정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폐합이나 조직 축소로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또 박근혜 정부는 복지 축소, 과잉복지라는 이름으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인 개혁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불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럼 도대체 방만 경영의 실제 사례는 어떤 거? 과연 누차 지금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업의 직원들의 문제인가? 예.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와 있네요. 실제로는 방만 경영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제가 첫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든 공공기관자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 요즘에 이제 인사수석이 생겼지만 네. 거기서 다 300여 개 기관의 주요 임원들 예를 들면 1000여 명 이상을 다 일거수일투족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책임져야죠. 예산하고 정원 통제하죠. 정부에서 경영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죠. 우리 알리오 시스템이라고 제목도 재밌죠. 알리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공공기관 현황을 알리오라고 여러분 알리오 검색하시면 바로 대한민국 그 300여 개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국정감사하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각 주무부처에서 해당 그 공공기관들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네. 절대적으로 따지자면 99%의 권한은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와 소관부처 장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거를 임명하고 이 총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대통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건 뭐 국민의 정부도 마찬가지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죠. 네. 뭐 1차적으로 주무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만 주무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주무르고 있어요, 진짜. 책임지지 않고. 주무르지 말든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참석 현황을 보면요. 네. 5년 동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서면 결의를 빼면 개최 횟수가 공운위를 개최한 게 5년 동안에 48번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정부 인원이라는 게 있고 민간 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예. 정부 인원을 보면 대참과 불참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 밑에 보면 5년 동안의 통계가 제대로 참석한 사람은 34%고 네. 100% 중에 34%를 제외한 65% 정도는 대신 참여하는 대참이거나 불참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다음에 각 부처에 있는 주무국장 이상급의 이런 간부들도 제대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히려 민간위원들은 참석률이 78.9%로 제대로 참여하는데 정부 공공기관 운영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잘 되고 전문성을 가지려면 정부위원이 참여를 이렇게 안 하고 33%밖에 안 하고 3분의 1만 참여를 안 하고 나머지 대참하거나 불참하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참석률이 34.4%고 민간위원은 78.9%라고 한다면은 예. 아니 뭐에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아니 5년 동안 자기들이 공문위를 이렇게 운영해놓고 네. 책임은 늘 말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들 네. 예? 방만경을 이렇게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음 장을 제가 이제 준비한 볼까요? 자료인데요. 네. 너무나 편중이 돼 있어요. 뭐가요? MB 정부 5년 동안 민간위원 아까 말한 그나마 78%가 참석한 그 구성 현황을 보면요. 네. 5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어떻게 이렇게 교수가 26명 중에 13명 딱 50%입니다.
뭐 교수 이렇게 참여한 게 뭐 나쁘냐고 하겠지만 대한민국 교수만 나쁜 말로 책상 물림들만 있다고 해가지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학회도 아니고 학술기관도 아닌데. 학술기관도 아닌데. 이게 사실은 학술기관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사라든가 그죠? 뭐 공공기관을 운영했던 유경험자라든가 네. 이쪽에 회계 부문을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네. 또 일반 사기업을 운영했던 합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골고루 섞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반 정도를 교수로 한다는 게 이 교수들이 당연히 MB맨들이고 MB 측근들로만 앉힌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 MB 인사를 앉힌 게 아니에요. 아니, 교수가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이런 건 저 별로 못마땅해요. 폴리페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립했어? 공공기관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반 이상의 위원들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거는 교수들이. 아니,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전반전에 학력도 낮고 전문가도 적었으니까 인텔리 집단이 부족했으니까 교수의 의견을 듣는 게 말이 된다고 했지만 예, 지금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2021세기 초가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고 그야말로 나쁜 의미로 책상 물림, 좋은 의미로 이론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실무 경험도 갖고 있는 그 고수들이 널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퍼센트로 50%가 아니라 뭐 100번 양보하더라도 4분의 1 네. 혹은 3분의 1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머지 보면 변호사 4명, 경제계가 3명이고 시민사회단체 3명, 언론계 1명, 국책기관 1명, 기타 1명이에요. 26명 중에.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경제계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배 정도 6, 7명 이상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고요. 사실은 시민사회단체도 공공기관 자체가 국민들이 물값 내고 전기값 내고 가스값 내고 국민들이 키워주는 국민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시민사회단체도 역시 3명이 아니라 5년 동안이라면 당연히 6명, 7명 정도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가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이거를 또, 그건 대통령 맘대로고 기재부 맘대로인데 그걸 자유를 침해 이렇게까지 주장하신다면 자율과 권한이라는 것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고요. 인간의 도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 개혁과제. 네. 보니까, 의사결정이 독점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다, 정부인원이. 네, 정부위원은 그렇고, 네. 민간위원은 또 반이 교수들. 네. 예. 네,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경영평가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늘 말하는 게 현우석 공공기관 MB 때 한참 공공기관 평가 단장했던 사람. 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네, 한 일이라고는 그 경제학 박사랍시고 각종 궤변과 아전 인수격으로 그 황금알을 낳다고 잘 평가받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는 국제 인천공항공사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네. 예.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단기도 봐야 되지만 중장기를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덩어리가 큰 기업들이거든요. 특히 네. 앞에서 말한 시장형 공기업이나 준시장형 공기업은요. 네네. 근데 이거를 단기 실적 위주의 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 중심으로 치우치고 이러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기업이라는 거는 공공성도 가져야 되는데 네. 성과 중심에 치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죠? 필요한 인원을 깎는다거나 늘 지난번 얘기했던 코레일 사장 허준영 사장 입에서 무슨 사람이라도 죽었습니까? 사건이라 그러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러다가 정말 한번 터지면 큰 사고 나는 게 철도 사고고 KTX거든요. 예.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 인원을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자르고 쪼다 보니까 허준영 KTX 사장 때 그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예. 예? 시간도 안 맞고 탈선도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을 평가해야지 자꾸 이렇게 단기적으로 1년 잘라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네. 더 웃긴 거는 이 공공기관 평가단에 보면 얼마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냐면요. 최근 5년간입니다. 이거는 창조정부 포함해서 경영평가위원회 연구 용역 수주 현황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경영평가에 참여한 인원이 449명인데 5년 동안. 네. 이 사람들이 경영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이 그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그 뭐 물이든 전기든 가스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내지 않습니까? 예. 합리적인 물 이용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주제가 뭐 몇백 개가 있어요. 예. 경영평가 참여위원들이 연구 용역을 수주한 건수가 위원으로 보면 117명이나 됩니다. 오. 그 연구 용역 건수는 272건이나 되고요. 그래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생선 가게를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접수했네요.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정 필요하더라도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문제점과 개선 과제로 작년 11월 달에 낸 그 정책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영 씨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예. 시민단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든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항상 심판과 선수가 섞여 있어요. 예. 선수하다가 심판하고 심판이 선수로 뛰기도 해.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바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엉터리 경영평가에서 이런 참 심사 대상 심사를 하고 뭐 자기들이 또 용역 뭐 의뢰하고 자기들끼리 내부 거래해서 네. 연구비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네. 이게 얼마나 공공기관 평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역시 항상 모든 책임은 애매한 직원들. 시내 직장인이 뭐 빚잔치를 벌였다느니 파티는 끝났다느니 얼마나 그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들입니까? 지금 사실은 상당히 노동자의 그런 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정확한 통계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노동자 관점이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관점이에요, 진짜. 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호적인 것은 숨길 수 없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박할 수는 없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호적이죠.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기업인들도 기업 경영 자체도 일이죠. 네. 그래서 누구나 자기에게 맞게 응당의 몫을 찾아가는 게 정의 아닙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수많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을 편파적인 거죠. 가장해서 친기업적이고 친정부적인 그 90% 이상의 잘못이 있으면 거기를 지적하면서 10%의 잘못이든 2% 잘못이든 지분대로 지적해줘야 되는데 네. 앞에 거는 쏙 빠지고 항상 몇 년 차인 것도 쏙 빠지고 뭐 연봉이 6천이네 5천이네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요. 그렇군요. 15년 20년 해야지 받는 그 액수를. 자, 지금 엉터리 경영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고 오죠. 그러니까 네. 엉터리 평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2013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보면요. 네. 2013년도 12월 말에 갑자기 평가 편람을 수정을 합니다. 편람이란 게 있잖아요. 예. 제가 말한 대로 300여 개 기관은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주먹구구시로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공기업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네. 그다음에 준정부기관도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평가 편람을 수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엉터리 평가 편람을 급 수정한 것이거든요. 연말에.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합리적으로 차분히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따져서 해야지. 이거는 급 선회한 만큼이나 잘못된 평가예요. 편람을 편찬하는 걸 중지시켜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늦더라도.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서 준시장형에 들어가느냐, 시장형에 들어가느냐, 또 기금관리형이냐, 위탁집행형이냐에 따라서 그 권한과 책임과 세세한 경영평가들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입김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것도 엉터리 평가 편람 변경입니다. 이게 문제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뛰어넘어갔습니다만 평가위원들이 너무 자주 교체된다. 2010년에 보니까 신규 인원 비율이 43.3%인데 2013년에는 80.8%. 예. 그러니 평가위원이 자주 교체되니까 업무,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돼서 그 전문성이 부족. 이건 참 동전의 양면인데 네. 사실 뭐든지 운용의 미를 발휘해서 좋은 쪽을 살리는 게 세상 만사의 가야 할 길일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야 신규인은 많이 넣으면 그만큼 물갈이 돼가지고 기존에 고리타분하거나 부패가 있거나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을 혁신하는 물갈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좋은 쪽만 얘기하기 쉽거든요. 네. 역시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예. 신규 인원이 들어온다면 기존에 있던 인원보다는 더욱더 전문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경영의 합리성을 잘 평가할 사람들로 신규 인원을 충당한다면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당연하죠. 그죠? 그것이 아닌 사람들로 특히 2013년도 창주정부 들어와서는 그전에 MB정부가 40, 50 이 정도 수준에서 신규 인원을 경영평가단에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갑자기 80% 이상 물갈리를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물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냉정하게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참고로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2년마다 선거를 해서 3분의 1씩만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야, 거기 좀 우리말로 빡셀 것 같아요. 네. 2년이라는 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죠? 예. 네. 상원의원들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상원의원들은 사실은 그 주를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막강한 그런 세네터라고 하잖아요. 세네터. 예, 네. 그 로마에서 원로원 그렇군요. 해당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엉터리 경영평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도대체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것인가, 과제가 어떤 것인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 개혁 과제는 합리적인 행정학자들이 늘 주장해 왔고 실천하면 되는데 네. 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기득권과의 싸움이에요. 친박 캠프 또 이명박 캠프 둘 다 친박이군요. 참 이명박 박근혜니까 둘 다 친박이군요. 네. 친이라고 안 해도 되겠군요. 네.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다 이 300여 기관에 앉혀야 되니까 네.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부정부패 연루자들도 인사청문회 장관만 하잖아요. 네. 국무총리랑.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앉히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 낙하산 인사가 근절돼야 됩니다. 근절은 안 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낙하산 인사 자제해야 된다. 자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언론도 늘 공격해야 되고요. 국민들도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김성주 씨 같은 그분이 무슨 전문성과 관계가 있길래 적십사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총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십사사는 진짜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평화 교류에 있어서 통일부만큼의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럼요. 네. 모든 사업을 거기서 수행하잖아요, 직접. 네. 근데 갑자기 친박 캠프에 있다는 이유로 나는 연계가 좋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이 그냥 친하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 앉혀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네. 늘 말하지만 김대중 노무현은 안 그랬냐? 정도가 엄청 차이 난다. 이건 제가 드린 말이 아니라 합리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절해야 된다. 아니면 최소화해야 된다. 예, 낙하산 인사 이거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300개 기관 중에 예를 들면 10%, 30개 정도라도 네. 국민에게 실시간 중계는 안 하더라도 국회 방송도 있고 우리나라 유선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매출 얼마 상위 이건 정하기 나름인데 너무나 많은 게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면 사실은 상위 2%든 5%든 네. 아니면 10% 30개 정도가 너무 많다면 네. 중요한 기관 베스트 10을 뽑아서라도 실질적이고 상징적으로라도 대규모 기관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을 거치자. 장관 이상의 예산과 매출을 주무르는 게 상위 10대 공기업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정도의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앉히려고 한다. 굳이 농공 현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큰 덩어리. 그럼요. 예, 큰 덩어리는 삼가하고 예. 별 지장 없는. 예. 대신 실무자들은 제대로 서 있는 그런 곳에 그런 쪽에 그냥 사실은 이 공기관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받고 국민들 앞에 공중파 실시간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선 채널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 위상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이 정도로 청문회를 거쳐서 한전 사장이 됐어, 코레일 사장이 됐어, 수자원공사 사장이 됐어. 그럼 얼마나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이고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네. 또 한쪽에서는 그러거든요. 야, 그거 일일이 언제 이상청문회 가지고 반대하려면 반대할 텐데. 그건 나쁜 면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해가지고 520조라는 빚을 져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네네. 역시 근데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깨끗함 이런 것 자신 없으니까. 네. 예, 깨끗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말이죠. 자, 인사청문이 필요하다. 네. 낙하산 근절을 위해서. 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할 때 있어서 역시 경영 참여. 네. 역시 이 부분도 기득권과의 혁파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업 및 중정부기관의
상임이사가 있고 또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네. 비상임이사 중에는 그 직원들의 대표라든가 네. 노동자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자란 말이 뭐 격하다면 직원 대표입니다. 네, 그냥. 직원 대표. 그 안에 노동조합 있잖아요. 네. 또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정도씩 들어가면 네.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이고 편향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그 경영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역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평가하고 그렇게 주문을 해왔습니다. 예. 안 되고 있죠, 근데. 네네. 역시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폐쇄된 조직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실제 선진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노동자 대표, 시민사회 단체 대표를 이렇게 넣어서 합리성을 도모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맨날 미국 모델만 쫓아갈 게 아니라.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해관계자가 경영 참여해야 된다. 예. 이런 것도 왜 경영에 경영이라는 게 특히 벌겁니까? 특히 공기업은 국민의 기업인데요. 네. 일반 사기업에 삼성전자에 국민 대표가 들어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말이죠. 예. 결국은 인물도 인물이지만 시스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인물이 들어가면 시스템을 바꿀 기본을 한다는 것이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조직의 리더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낙하산 꽂으려고 그러는 게 농공행상이지만 정권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 공공기관을 길들인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낙하산을 접으면 애초에 낙하산을 잘 타려고 내려올 사람만 해야죠. 네. 그죠? 공수부대도 아니고 특전사도 아니고 낙하산을 접어야 사는데 나라는. 네.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 이렇게 몇 가지 가치에 맞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특히 MB 때 너무 망가졌죠. 네. 520조라는 네. 2배 이상의 전 정부 200 몇 조 정도의 빚이 지금 더블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자방이 열려서 쥐가 갇히는 것이 정의 차원에서 실현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의 야당과 여당이 그럴 의지가 있는 건지 뜻이 있는 건지 이렇게 안 되면 사실은 공공기관 개혁이란 거는 거의 유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국민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고 언론에서 이걸 떠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4의 공기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인적 구성은 그렇고요. 실제로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사업은 금지하게끔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특히 사자방 외교, 4대강 수자원 외교 이런 것들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대한민국을.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 공공요금 무조건 눌려있는 것만 좋아하는 이런 여론들이나 퍼퓰리즘에 입각해서 정치인들이나 각 부처 장관들이 찍어 누르는 거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올리는 게 옳다가 아니라 지금의 원가 수준에 예를 들면 80짜리도 있고 85짜리도 있고 90짜리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네. 점점 공개하고 이 정도가 원가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정부패 없이 낙하산 안 꽂고도 공공기관 직원들과 그 기관장들이 합리적으로 기업성을 갖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포퓰리즘. 네. 포퓰리즘은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척결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원가 대비 85 정도니까 90까지 올리겠습니다. 5% 예. 올리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에게 다시 환원시키고 국민은 다시 이해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임금은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고용은 이렇게 너무 자르는 걸 쉽게 고용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한편으로 찍어 누르면서 여차하면 공공요금을 딱 위에서 꺾기로 찍어 누르는. 네.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임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르면서 그 오른 임금으로 가장 중요한 물이나 전기나 가스는 원가의 90% 이상은 주고 사 먹게 하는 것, 주고 사쓰게 하는 게 합리적인 나라죠. 그렇군요. 예. 이런 게 어느 정도 자유시장 경제도 유지하면서도
선순환하는 내수 진작의 선순환 메커니즘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노정열 씨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은, 그래, 노동자들은 잘못 없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도 책임 전가하지 않고, 윗대가리들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아니죠. 예.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네. 여기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 그게 간단합니다. 네. 지금 사학재단들, 그렇게 단군일에 최대 적립급 쌓아놓고도 반값등록금 정치인들이 지금 20여 년째 떠들고 있지만 실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서울시립대랑 몇몇 국립대 빼놓고는. 예. 이런 겁니다. 실천을 하려면 누군가 곡간을 풀어야 되고 그 곡간이란 것은 자기들만이 경영을 잘해서 쌓은 게 아니란 얘기죠, 제 말은. 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면 그 응분의 몫으로 배분적 정의, 분배적 정의가 들어가줘야 내수도 진작되고 선순환이 되고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너무 지금 빈익빈 부익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현금 보유율도 사상 최대 아니고 최대 아니겠습니까? 네. 대기업 재벌 집단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풀면서 노동자들은 고용 없는 성장을 이렇게 하고 성장을 하는데 고용은 안 늘어나고요. 그래요. 대기업이 이거를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살면은 돈이 많이 생기면 돈 풀 거다라고 예측을 늘 그랬죠. 낙수 효과도 예. 있었고 특히 MB가 그랬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해야 떡고물이 커져야 그 떡고물을 노동자들과 나눌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몇십 년째 사신 대한민국 패러다임커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주장할 때가 아니다. 근데 파이를 그러기가 더 벌써 키워야 60년, 70년 됐어요. 네, 파이를 더 선성장론. 키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의 공공성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업 금지. 나쁜 정치적 사업. 예를 들면 4대강이라든가 네. 자원외교라든가 또 공공요금 정상화시키고 이런 것이 있는 이상이요. 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지금 520조도 이게 정말 OECD로 평균 따져봐도 가장 악조건이 지금 대한민국 공기업 300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거든요. 전기, 가스, 철도 이런 것은. 네. 네. 이 모순 부담과 이런 모순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고 그 모든 욕을 그 27만 직원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언론에서 사실은 특집으로 다뤄줘야 돼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제가 할 게 아니라 SBS 추적팀, MBC PD 수첩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몇 회에 걸쳐 갖고 공공기관의 그런 글쎄요. 지금 마치는 소외까지 포함해서 왜 웃기는 걸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와서 몇 주 동안 목소리를 높여야 했는가? 왜냐면 오피니언 리더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피커 역할 아닙니까? 국민TV가. 네. 네. 그래서 국민TV 조합원 분들이라도 아시라고. 그렇습니다. 예, 520조 정도 숫자. 네. 그리고 MB가 그전 정부 거를 더블 이상으로 5년 동안 튀겨놨다. 그 중요한 게 바로 사자방 외교다. 네. 이 정도. 그리고 박근혜는 더 늘려놨다. 네. 낙하산이 주요 원인이고 비전문적인 원인인데 모든 책임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90% 이상 돌리고 있고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대중소기업 노동자들 임금 문제라든가 복지를 치기 위한 수순이다. 네. 이것을 언론에서 이 정도는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어젠다 세팅을 안 해서 잘 안 하니까 웃겨야 되는 개그맨이 지금 5회째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분들은 이 정도라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 삼아서 결론을 얘기를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언론이 아무튼 네.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는 와치독이 되는데 치마폭에 놀아나는 애완견이 되고 있잖아요. 예. 살랑거리고. 네. 예. 진짜 실세가 진돗개라고 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공약과 정책을 현명한 국민, 지혜로운 국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판단할 줄 안다면 나라가 이렇게 안 됐겠죠. 네.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역사와 국민이 왜곡된 건 사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승리의 기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 분들이라도 주류 신문 언론이 이렇게 공공기관 300여 개가 520조의 부채가 커지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언론은 도대체 뭐 한 것인가 7년 동안. 네.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되고 국민들께서는 늘 520조 빚은 MB 박근혜 7년 반 동안에 그렇게 늘려놨다. 알고는 있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고 선거 때 잘 찍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또 대한언론이 있어야 되는 깨어있기가 이유에 쉽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라 그랬더니 판을 깨는 시민들도 꽤 되세요. 판 깨는 시민들. 뭐 일배도 있지만. 네. 근데 어떻게 저 변희재 씨가 500여 표를 얻었는지. 578.
아, 그 숫자까지. 네. 관악구에 그렇게 578명의. 참 세상은 다양합니다. 친변. 네, 친변.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었는데, 사자방 외교, 사자방 얘기 듣고. 으르렁 네, 뭐가 있습니다. 라이언 이즈 킹, 뭐죠. 강은 흘러야 제맛인데, 흐르지 못하게 하고, 네. 꽃다지, 도종환 선생의 시에 윤민석 씨가 작곡한 꽃다지가 노래를 부른 강,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네. 오늘 다음 주부터는 본분으로, 네. 뭐 시사 개그도 좀 하고요. 네네. 제가 요즘에 특강이 주로 이제 재미있는 대통령 이야기, 대통령 리더십이니까, 우리 손병희 선수랑 잘 상의를 해서 네. 대통령이 얽힌 에피소드, 장단점, 뭐 공과도 얘기해보고 대통령이 얽힌 노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재밌게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태까지 참 몇 주간에 걸쳐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문제였는가? 이것을 조목조목 팩트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